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며칠 전 여수의 생활형 숙박시설 용도 변경과 관련해 논란을 빚고 있다는 뉴스 전해드렸는데요. 정부가 용도 변경을 위한 여러 대안을 내놨지만 정작 여수시는 대책 마련에 소극적입니다. 이 문제 주민들 간의 갈등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지난 2021년 국토교통부는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할 수 있게끔 건축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주거용으로 알고 산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2년간 유예 기간을 둔 겁니다. 다만 일부 규제만 풀었을 뿐 주차 기준과 지구 단위 계획 변경 등 나머지는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유예 기간까지 남은 시간은 불과 7개월 남짓. 하지만 여수 지역에서는 용도 변경 신청이 단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국토부가 완화한 기준 외에 달라진 게 없기 때문입니다. 여수시의회 시정질문과 당정 협의회에서도 수차례 얘기가 나왔지만 여수시는 책임을 떠넘기기 바빴습니다. 이 조례는 사실 시가 좀 발의를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발의는 의원이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역 주민들 가장 잘하는 네 분이 시의원이 계시기 때문에. 여수시가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생활형 숙박시설 논란은 주민들 간의 갈등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해당 생활형 숙박시설 주차장 기준 완화를 둘러싸고 인근의 다른 아파트 주민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겁니다. 여기에 최근 여수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용도 변경을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자 특혜 시비까지 제기됐습니다. 저희가 합의를 해줘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지금 그걸 의회나 시장님들은 잘못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어떻게 주차 문제를 해결할 건가? 그런 것을 우리 주민들한테 얘기를 해줘야죠. 결국 특혜와 생활형 숙박시설을 소유한 의원들의 이해 충돌 논란이 일면서 조례 개정은 무산됐습니다. 생숙 입주민들은 사실상 거주를 묵인한 여수시에도 책임이 있는 만큼 하루빨리 해결 방안을 마련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시청에서 아무것도 몰랐다고 얘기하실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입 많은 세대들이 지금 다 밖으로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게 방침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생활형 숙박시설 용도 변경 유예 기간은 오는 10월 14일까지입니다. 숙박시설 입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민 간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행정기관의 책임감 있는 자세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담희입니다. 다음 달 8일 치러지는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전남 동부 지역에서 11명이 무투표 당선됐습니다.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역별로 여수와 순천이 각각 2곳, 광양 3곳, 고흥은 4곳에서 단독 입후보가 나왔습니다. 전남 지역 전체로는 총 182개 조합 가운데 52개 조합에서 무투표 당선자가 발생했고 2.1대 1의 평균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며칠 전 전국 27만여 명의 학생들이 응시한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과 개인정보가 유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교육청이 대응에 나섰지만 이미 정보가 광범위하게 퍼진 상황이어서 피해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익명 메신저인 텔레그램 대화방. 지역별 개인 성적표란 이름의 파일을 클릭하자 수험생 이름과 소속 학교, 성적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대화방에는 성적표 보는 법은 물론 지역별 학교 순위까지 집계돼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고2 전국 연합학력평가 성적과 개인정보가 SNS를 통해 유포되기 시작한 건 지난 20일. 뭐가 올라왔다. 나중에 친구들끼리 막 링크도 돌아다니고 좀 많이 무분별하게 돌아다니고 있죠. 그러니까 친구들한테 니도 여기 나온다 하면서 이렇게 보여주고. 전남에서도 96개 학교 11,500여 명의 정보가 유출됐습니다. 도교육청은 경찰 사이버 수사팀에 해킹 여부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고 텔레그램 측에 자료 삭제를 요청하는 등 대응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미 유출된 개인정보는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어 학생들의 피해는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친구에게 임의로 성적을 지어내서 말을 해줬는데 그 친구가 이제 그 파일을 열어보고 나서 저에게 왜 거짓말을 했냐 이러면서 비웃고 조롱하면서. 지역의 한 학생단체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배상을 요구하기 위해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성적이 유출되었는데도 일단 2, 3일 동안 계속 그것이 지워지지 않고 돌아다녔고 아무래도 좀 소송에 이제 많은 학생들이 참여를 해서
앞으로는 이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는 계기가 돼요. 한편 전남도교육청은 경기도교육청과 긴급상황반을 운영해 피해 접수를 받아 정확한 유출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출된 정보를 유통하거나 재가공하는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유포 행위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광주의 자영업자 10명 중 7명은 직원이 없는 이른바 나홀로 사장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잠깐 줄어들던 나홀로 사장들이 최근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조현성 기자입니다. 지난달 현재 광주 지역의 비임금 근로자, 즉 자영업 종사자 수는 14만 6천여 명입니다. 이 가운데 직원을 두고 있는 자영업자는 4만 4천 명에 불과합니다. 반대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10만 2천 명으로 전체 자영업자의 70%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4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이후 줄곧 10만 명 아래에 머물렀던 나홀로 사장이 지난 연말부터 2달 연속 10만 명을 웃돌았습니다. 원래도 매출이 계속 증대하는 데는 사람을 쓰겠죠. 근데 매출이 밸런스가 안 맞으니까 남는 게 없는데 사람 쓰고 있을 이유가 없겠죠. 여러 가지가 있겠죠, 내용들이. 또 사람을 쓰려 해도 일할 사람을 구하기 힘든 것이 영세 자영업자들의 현실입니다. 고용노동부의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업체의 적극적 구인에도 불구하고 채용하지 못한 인원의 비율을 뜻하는 미충원율이 지난 2021년 1, 4분기 9.8%에서 지난해 3, 4분기 15.4%까지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광주시는 올해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1,100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경영위기에 처한 자영업자를 위한 저금리 대출 알선과 이자 지원, 인건비와 임대료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가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여수시가 수돗물 절약 가구를 대상으로 요금 감면을 추진합니다. 여수시는 4월 검침분 수도요금부터 가뭄 해제 시까지 전년 동월 대비 10% 이상 절감하면 10%, 20% 이상 절감하면 11% 등 절약 비율에 따라 최대 13%의 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옥내 누수나 이사 정산 등으로 수돗물 사용량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인구 소멸의 현실은 신입생들을 모집한 지방 대학들의 성적표를 보면 바로 실감할 수 있습니다. 광주 지역 대학 14곳의 신입생 충원 현황을 전수조사해봤는데요.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김초롱 기자입니다. 광주 지역 대부분의 대학이 수시와 정시 모집에서 입학 정원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광주대학 14곳을 살펴봤습니다. 이 중 10곳에서 지원자 미달이 생겨 추가 모집을 진행했습니다. 모집 인원은 4년제 대학 1,320여 명, 전문대 250여 명으로 모두 1,580여 명입니다. 아직 정원을 채우지 못한 대학들은 걱정이 큽니다. 제 학교라는 게 아무래도 학생들이 있어야지 존재를 하는 거잖아요. 교수님들께서도 좀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고. 일부 전문대학은 미달 인원을 밝히지 않을 정도로 민감한 분위기입니다. 중간에 이렇게 공개하는 게 입시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니까. 반면 4년제의 경우 광주과학기술원과 광주교대에 모집 정원보다 많은 지원자가 몰렸습니다. 전문대의 경우에는 간호대학 2곳에서 지원 경쟁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언제까지 유지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수도권 대학 선호 현상이 계속되고 지방대학과 수도권 대학 간 학생 교육비와 연구비 등 투자 격차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인구 감소도 문제입니다. 앞으로 10여 년 뒤에는 대입 대상인 고등학교 졸업생 수가 급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 대학이 사라지면 인적 자원이 없어 기업이 떠나고 기업이 떠나 일자리가 줄면 인구가 빠져나가는 악순환이 예견되는 상황. 지역 대학과 지자체는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AI 인공지능이라든가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사업 등 신산업 발굴 육성을 통하여 지역과 대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지자체에 대학 지원 권한을 넘기는 이른바 라이즈 체계가 2025년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으로 지자체 역량으로 대학 존립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 걱정과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전남 지역 교통사고 신고 가운데 3분의 1은 주정차 뺑소니입니다. 해마다 관련 신고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경찰이 주정차 뺑소니 강력 단속과 함께 자진 신고 홍보에도 나섰습니다. 박종호 기자입니다. 목포의 한 주차장. 대형 버스가 후진을 하더니 주차된 차량을 부딪힙니다. 하지만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가버립니다. 골목에 주차된 승용차를 또 다른 승용차가 부딪힙니다. 차에서 내린 운전자는 여기저기 살피더니 그대로 떠나버립니다. 어떤 상황인지 멍해지면서 좀 무섭기도 하고 근데 그분이 심지어 도망갔다고 하니까 좀 막막하기도 하고 이 사람 어떻게 잡지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모두 다 주정차 뺑소니로 신고됐고 결국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난해 목포 경찰서에 접수된 교통사고 신고 건수는 5,730건. 이 가운데 주정차 뺑소니만 35%에 달합니다.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남 전체를 보더라도 주정차 뺑소니 신고 건수는 전체 교통사고 신고 건수의 3분의 1에 달합니다. 주정차 뺑소니를 뿌리 뽑기 위하여 특별 검거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주차 차량을 충격하고 그냥 가시면 주차 차량 블랙박스 및 주변 CCTV 분석을 통해 반드시 검거됩니다. 경찰은 주정차 뺑소니를 줄이기 위해 현수막을 내걸고 자진 신고 홍보까지 나서고 있습니다. 경찰은 주차된 차량을 살짝 치고 가도 뺑소니로 신고될 수 있고 오히려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사고가 나면 반드시 연락처를 남기거나 경찰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